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 193. 제목은 마음에 흐르는 눈물. 읽을게요. 제목 마음에 흐르는 눈물. 마음에 흐르는 눈물은 마를 줄을 모른다. 아무리 닦아도 닦이지를 않는다. 마음에 눈물이 흐를 땐 마음 밖에선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괴로움, 외로움과 무기력함의 눈물을 흘렸을까. 마음의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넘치고 또 넘치면 해마에 울혈이 생겨 일과성 봄 기억 상실증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라통이 터진다는 말이다.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제목 마음에 흐르는 눈물. 마음에 흐르는 눈물은 마를 줄을 모른다. 아무리 닦아도 닦이지를 않는다. 마음에 눈물이 흐를 땐 마음 밖에선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괴로움, 외로움과 무기력함의 눈물을 흘렸을까. 마음의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넘치고 또 넘치면 해마에 울혈이 생겨 일과성 봄 기억 상실증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라통이 터진다는 말이다. 자,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이거 지금 교수님이 다시 읽으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네, 그때를 지금. 지금은 이제 이때 이걸 쓸 때 느꼈던 그런 막 격한 감정 이런 건 좀 없어지고, 이거 아마 쓸 때는 엄청 그 감정의 용광로 속에 내가 있었을 때였었던 것 같아. 지금 1년 지났으니까 이게 2023년 9월 16일 날 쓴 거니까 지금 1년 지난 이후에 그렇게 막 그냥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그 감정의 격함 속에서 이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지금 느낌은 되게 좀 차분하고, 지금은 이렇게 그런 감정을 지금은 못 느끼지. 이제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냥 1년 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 이제 그때 어떤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느꼈던 그 가장 큰 어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픈 마음.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이제 어떻게 바뀌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글쎄,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정리가 된 상태 아닐까? 일종의. 이런 글을 쓸 때는 어쩌면은 뭐, 그 전까지 살아왔던 삶에 그냥 정점을 찍는 그런 감정이 터지는 순간이었다면, 지금 그 이제 파산이 폭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좀 조심스럽게 그냥 이제 좀 차가워지고 있고 굳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 비유를 하자면 아마 그런 걸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걸 듣고 난 다음에 본인은 뭐가 느껴졌는지. 이제 저는 이제 그때의 일을 이제 알고 있고, 이제,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냥 뭐 그게 큰 일이 아니라, 근데 교수님은 이제 지금까지 쌓아두신 것이 폭발한 날이었지만, 사실은 가정에서 살다 보면 이게 때론 남편이 됐건, 때론 자식이 됐건, 이제 한 번쯤은 폭발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쯤 그런 일로 통해서 이제 그게 뭔가 뭐 이렇게 어떤 뭐 심오한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그냥 되돌아보면 일상이었다고 그냥 일상 중에 하나였다 한 어떤 스토리였다고 그냥 늘 생각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뭐 어떤 갈등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할 때는 그 갈등이 사실은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오늘의 어떤 일어난 일이었다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정말 그 용광 해라면은 그 용암이 흘러서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차갑게 붙자 싶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뒤돌아보면 그냥 그때 그 일이었다고. 근데 이제 그 일상의 갈등, 이건 근데 일상의 갈등 이상의 것이지. 그렇죠. 이거는 일상의 갈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살고, 갈등과 이렇게 갈등에 부딪히고,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고, 이제 하기는 하지만, 이런 일관성 범기억 상실증의 현상을까지 맛보는 경우는 별로 없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경우,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진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잖아. 아, 우라통 터지네, 우라통. 근데 이 말이 나도 지금, 여기에 꼭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 그냥 내 추측에, 아, 우라통이 터진다는 게 이런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쓴 말인데, 우라통이 터졌다는 것은 이렇게 해마에 우열이 생긴 현상을 이야기했나?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석을 지금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건 상당히 유학적으로, 이거는 차에 이렇게 치였을 때, 잠시 기억상실증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증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살면서 갈등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안 가지. 그렇게. 근데 이제, 우라통 터진다 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 강도보다 더 심한 어떤 사건을 마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 그 네. 강도라는 게 네. 상대적인 건데, 사실은. 그죠? 그지?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게 뭐 빈번했느냐, 빈번하지 않았느냐도 이제 영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빈번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늘 대처하고 살았는지. 근데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죠? 일상이었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상을 그분은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폭발하는 거 하신 거고, 이제 그분께서는 늘 그런 일이 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 일상보다 더 심한 어떤 사건이 있었을지라도 그게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자기가 어떤 이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지금 뭐 어떤 게 더 크다 적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러니까는 뭐 외형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더 큰 끔찍한 어떤 사건 뭐 어떤 폭력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일상 속에서 사는
이제 그 사는, 모르지. 나는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그냥 그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가정폭력에 막 3, 4일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이 그 속에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그게 이제 일상처럼, 일상의 어떤 그런 일 속에서 살면서 자기의 일상에 자기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해결을 해 나가고, 어떻게, 자기가 그 속에 이제 뭐 점점 자기가 없어지는 삶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일종의 그냥 무기력한 삶 속에 빠져들어서 사는 건지, 그건 잘 몰라. 그거는 대응을 어떻게 했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영위해 나갔는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정폭력 속에서는 사람이 자기 혼자 거기서 헤어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거든? 왜냐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함에, 극도의 무기력함 속에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거의 이제 그냥, 뭐, 뭐라고 할까, 그냥, 글쎄, 그냥, 사는 삶이, 그, 그런 어떤 그 일상의 그 폭력 속에 그냥 이렇게 그냥, 누워있는 상태? 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어떤 그런, 폭발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나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봐. 이렇게 막, 처음에 초기에 몇 번 폭발을 하다가, 어쩌면 그게 나중에는 이제 폭발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형태로, 이게 이제 이렇게 무뎌져 가면서 자기 삶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완전 종속된 노예의 삶, 그냥, 그런 경우는 사실, 장기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해야 되나? 나도 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 특히 이제 여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어렸을 때 그 동네에 마을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지금 할머니 되셨고 이제 다 이제 고인이 되신 분들이 사실은 그러한 삶 속에 늘 놓여져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의 삶이 이렇게 자기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이상의 힘을 내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를 지금까지 봤거든요. 어쨌든 그냥 제가 말하는 거는 강도. 그러니까 강도. 그냥 이제 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시는 분이 어떤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그분들이 쓰러지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의 삶으로 인해서 이제 견디온 그 어떤 힘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냥 그걸 안고 가는 삶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사람마다 다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피부에 닿는 것도 다 다를 거고, 그 강도라는 것조차도 다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이제, 또 얼만큼 또 그 예민한 감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문제일 거고, 하여튼, 그게 대응 방법이 지금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이라는 게 사실은 있을 수 없지. 왜냐하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 자체도 어떨 때는 액센트도 더 강했을 수도 있고, 더 약했을 수도 있고, 또 눈빛이 변했을 없었을 수도,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말하기는 진짜 힘들고, 그리고 그것에 이렇게, 하루하루 자기가 거기에서 그걸 풀어내면서 살았던 방식도 달랐을 거고, 환경도 또 달랐을 거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에 중요한 거는 지금인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이 제일 중요하지. 지금이 제일 중요하지. 그때 그 사건이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더 많은 깨달음을 주고 그다음에 내 삶에 오히려 그 아무리 나쁜 일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나를 강하게 하거나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렇지. 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은 네. 이제 가장 중요하지. 근데 이제 이 글을 썼을, 이 글은 이제 일종의, 자기 치유의 글이기 때문에, 자기 치유의 글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씀으로써 좀 극복해 나가는 순간을 표현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걸 내가 지금 이야기는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다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으면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눈물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하여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서사를 안 풀기 때문에 좀 듣는 사람들은 좀 답답할 수도 있어.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이거를 썼을까. 그렇지만 액면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일과성 범기억 상실증에 잠깐 걸렸었나 보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제목, 마음에 흐르는 눈물. 마음에 흐르는 눈물은 마를 줄을 모른다. 아무리 닦아도 닦이지를 않는다. 마음에 눈물이 흐를 땐 마음 밖에선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괴로움, 외로움과 무기력함의 눈물을 흘렸을까.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넘치고 또 넘치면 해마에 울혈이 생겨 일과성 범기억 상실증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라통이 터진다는 말이다. 감사합니다.